해변은 고요했다. 길게 뻗은 모래사장은 파도 소리를 부드럽게 삼키며 지는 해의 마지막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끔 이 정막을 깨뜨릴 뿐. 세상은 온통 침묵에 잠겨있는 듯했다.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태양은 주홍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장엄한 그림을 하늘에 수놓았고 그 아래 모래밭은 그림자 속으로 빠르게 잠겨들고 있었다. 발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모래는 마치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춘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존재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모래 속에 파묻힌 채 오직 머리 부분만이 간신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진돗개였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듯한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털은 모래와 바닷물에 엉겨붙어 끈적거렸다. 생명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멀리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먼 기억 속에 따뜻한 빛을 찾아 헤매는 듯 그 눈동자는 희미한 갈망과 함께 깊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썰물에 밀려온 작은 파도가 살며시 개에게 다가와 차가운 물방울을 주둥이와 코끝에 흩뿌렸다. 그 순간 개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그 움직임은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는 듯 보였다. 바닷물의 짠 기운이 코끝을 스쳤지만 개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무감각해진 듯했다. 그저 모래 속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작은 심장만이 이따금 미약한 박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뿐이었다.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고 모래 알갱이들이 털 사이로 파고들어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개는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다. 기영, 기영,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쉰 목소리가 모래 속에 갇힌 개에게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짖는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내뱉는 마지막 탄식과도 같았다. 파도 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간절한 애착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누군가를, 자신을 버린 그 주인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개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금 더 들어 올리려 애썼다. 목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고 눈동자는 마지막으로 빛을 찾아 헤매듯 공중을 더듬었다. 그 순간 지는 해의 마지막 햇살이 개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반사되며 작은 불꽃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삶을 놓지 않으려는 작지만 위대한 투쟁의 한 장면이었다. 그 투쟁은 비록 절망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작은 생명이 가진 숭고한 존엄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개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정신만은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작은 머리 위로 삐져나온 털 사이에는 날고해진 목줄이 보였다. 녹슬어 빛을 잃은 금속고리는 원래 무언가 걸려 있었던 듯 빈 채로 흔들렸고 가죽은 바닷물에 절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목줄에 새겨져 있던 글자는 오랜 시간과 파도에 씻겨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다. 먹, 희미하게 읽을 수 있는 한 글자가 그 목줄에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것은 개의 이름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의미 없는 기호였을까? 분명한 것은 그 낡은 목줄이 이 버려진 생명이 한때 누군가의 소유였으며 어쩌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목줄은 마치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현재의 비참함 속에서
더욱 처절하게 느껴지게 하는 유물처럼 개의 목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이름 먹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개의 운명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마치 검은 먹물처럼 스며드는 절망 속에서 이 생명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름조차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해는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았고 차가운 어둠이 해변을 집어삼켰다. 한낮의 북적임이 사라진 모래사장은 이제 고요하고 황량한 공간이 되었다. 그때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느릿느릿한 발걸음은 마치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다. 그는 항원이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인 듯 해변을 걷는 그의 모습은 세상과의 단절을 스스로 택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고독과 상실감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도피하듯 이곳 바다의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곳에서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한건은 파도에 실려온 자네들을 무심코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때로는 부서진 조개 껍데기를 발로 차거나 파도에 밀려온 해초 더미를 멍하니 응시하기도 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고 마음속은 깊은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젠장, 돌멩이인가? 그는 투덜거리며 발에 걸린 것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은 작은 그림자였다. 처음에는 파도에 밀려온 거대한 나무 조각이나 바위라고 생각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숙여 그것을 살펴보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렴풋한 형태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었다. 부서진 조각상인가 아니면 낡은 짐승의 사체인가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희미한 움직임과 함께 얕은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설마 한건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손전등을 켰다. 밝은 불빛이 어둠 속의 존재를 비추자 그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모래 속에 파묻혀 겨우 머리만 내민 차에 죽어가고 있는 진돗개였다. 개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주둥이에서는 희미한 거품이 맺혔다. 한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혐오감,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과거의 악몽이 순식간에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한때 사랑하는 반려견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억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는 더 이상 어떤 생명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개의 모습은 그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난 상관없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의 마음속에서 냉정한 이성이 속삭였다. 이곳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다시 고독 속으로 숨어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개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산산조각 났다. 그 눈동자 속에는 체념과 고통,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마지막 애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치 제발 살려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처절한 눈빛은 한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연민과 구원의 본능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생명을 두고 간다면 그는 평생 이 밤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가는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던져진 피할 수 없는 시험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연약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한권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가운 모래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들이 박혔고 손바닥은 삽시간에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이 생명을 구해야 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느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움직임은 점차 빨라지고 과감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래 속에 파묻힌 듯한 기분으로 개의 몸을 짓누르는 차가운 모래를 걷어냈다.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 순간 한권은 더 이상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한 생명을 건져 올리려는 필사적인 구원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방금 전까지 무의미하게 표류하는 듯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새로운 목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뒤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한권은 필사적으로 모래를 파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걔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허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그의 무의식 속에서 솟아나는 듯했다. 군 시절.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 기술을 익혔던 훈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흙과 돌을 다루는 요령.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방법들이 본능적으로 그의 몸을 지배했다. 그는 개의 몸 아래로 팔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부드럽게 들어 올리려 했다. 그 순간 개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줄이 그의 손가락에 스쳤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한권의 뇌리에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책임감과 유대감을 일깨우는 암호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작은 생명은 단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그가 잃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더욱 능숙해졌다. 그는 삽 대신 맨손을 이용하여 마치 오랜 시간 흙을 다루어온 장인처럼 모래를 퍼냈다. 주변 모래의 흐름을 읽고 어디를 파야 개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과거의 숨겨진 재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이 본능적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마침내 개의 몸이 모래 속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한권은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 올렸다. 개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고 차가웠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듯 했다. 그는 개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따뜻한 천을 나누려는 듯 자신의 외투로 개를 감쌌다. 개는 미약하게 몸을 떨었지만 그의 품에 안기자 마치 안도하는 듯 희미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을 토해내는 듯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한 것만이 목격했다. 드넓은 해변에는 그와 개, 그리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존재했다. 이 순간은 그들의 비밀이 되었다. 한권은 개를 안은 채 해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앞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그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다. 개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그 스스로의 다친 마음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 위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했다. 한건이 해변을 벗어나 낡은 찻길로 들어섰을 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선들의 불빛이었다. 하지만 한건은 그 불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재촉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품에 안긴 개의 미약한 숨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의 눈에는 이미 이 개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다. 먹. 차가운 바닷바람이 한건의 뺨을 스쳤다. 품에 안긴 먹의 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약하게 느껴지던 숨조차 이제는 희미해지는 듯했다. 한건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해변을 벗어나 낡은 찻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안내하는 유일한 등대처럼 보였다. 그의 어깨는 욱신거렸고 다리는 청음망은 무거웠다. 해변에서 개를 안고 걸어 나온 거리가 벌써 수 킬로미터는 되는 듯했다. 이대로 가다간 개도 자신도 쓰러질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뭐가, 조금만 더 버텨줘. 한건은 자신에게 그리고 품에 안긴 개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필사적인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외딴 해변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한참을 더 걸어가야 했고 동물병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심한 고독감을 느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또다시 잃게 될까? 또다시 나 때문에. 그를 괴롭히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쓰디쓴 맛처럼 그의 입안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는 이슬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이내 빗줄기는 굵어져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차게 쏟아졌다. 차가운 빗방울이 한건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온몸이 젖어들면서 천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품에 안긴 먹의 몸은 빗물에 젖어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한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달랐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는 먹을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다. 먹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의 가슴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건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발걸음을 재촉했다. 빗물에 미끄러운 찻길 위를 필사적으로 걸었다. 발목은 시큰거렸고 무릎은 후들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매 순간이 먹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 한건은 마치 절박한 전투를 벌이는 전사처럼 빗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뒤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들의 고독한 싸움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길게 놓인 낡은 표지판이 희미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신광리 3km. 이제 거의 다 온 듯했다. 하지만 3km는 먹이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긴 거리였다. 먹의 몸이 갑자기 축 늘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희미하게 들리던 숨소리마저 완전히 끊겼다. 한건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안 돼, 안 돼. 먹아 그는 절규하며 먹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필사적으로 개의 심장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개의 몸은 미동도 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로 범벅이 되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한건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먹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어떤 미동도 없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사납게 쏟아져 내렸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절망감이 한건을 덮쳤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먹의 차가운 몸을 품에 안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먹의 생명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먹의 심장 부위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군 시절 인명 구조 훈련을 받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심폐소생술 그는 배운 대로 먹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의 손놀림은 떨렸지만 절박함 속에서 정확성을 찾아갔다. 차가운 빛 속에서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오직 먹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먹의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개의 털은 축축했고 차가운 감촉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비릿한 냄새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발, 제발 숨 쉬어, 먹아. 그는 울부짖었다. 온몸의 기력을 쥐어짜 마지막으로 먹의 가슴을 압박했다. 그때였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희미한 기침소리가 먹의 목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느다란 숨소리 한 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적이었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먹은 미약하게 몸을 움찔거리며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다.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가 한건의 얼굴을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고통과 함께 다시금 찾아온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다. 한건은 주저할 틈 없이 먹을 다시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피어났다. 비록 먹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몸은 더욱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는 희망이 그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마침내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건물이었다. 신광동물병원. 한건은 문을 두드렸다. 밤늦은 시간이라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의 절박한 울림은 병원 안에 닿았다. 잠시 후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의 수의사가 나타났다. 그는 처음에는 한건의 꼴을 보고 경계하는 듯했다. 한밤중에 비에 젖은 채 개를 안고 찾아온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수상해 보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수의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개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건은 숨을 헐떡이며 먹을 내밀었다. 수의사는 마지못해 먹을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건 거의 가망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수의사는
한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마치 한건이 걔를 학대한 것처럼 보였다. 한건은 억울했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제가 해변에서 찾았습니다.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살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한건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그의 눈물과 땀, 그리고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수의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건의 절박한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실을 보았다. 그의 의심은 사라지고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수의사는 먹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치료실로 향했다. 한건은 그 뒤를 따랐다. 치료실 침대에 눕혀진 먹의 모습은 더욱 안쓰러웠다. 수의사는 능숙하게 먹의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다. 한건은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마치 먹의 심장과 함께 뛰는 듯했다. 수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천이 너무 낮고 영양 상태가 최악입니다. 이 정도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건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의 눈은 먹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먹의 작은 발을 잡고 자신의 천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간절히 어루만졌다. 그는 먹에게 속삭였다. 먹아, 너는 살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생명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청진기를 통해 수의사의 귀에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히 심장이 뛰고 있었다. 수의사는 놀란 눈으로 먹을 다시 보았다. 그의 표정은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이런 기적이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 아이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군요. 그는 한건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한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먹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먹은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한건의 손에 자신의 코를 비볐다. 그 작은 움직임은 한건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상이었다. 이 밤, 한건은 단순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수의사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건의 헌신과 먹의 생명력 앞에서 숙연함을 느꼈다. 이 밤의 기적은 오직 한건의 필사적인 노력과 먹의 강인한 생명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동물병원의 작은 입원실. 따뜻한 온열등 아래 먹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한건은 며칠 밤낮을 먹의 곁에서 지켰다. 먹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수의사는 먹의 놀라운 생명력에 연신 감탄했고 한건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먹이 점차 기력을 되찾으면서 한건의 마음속에도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먹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한건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먹이 퇴원할 무렵 한 가지 문제가 남았다. 먹을 해변에 생매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건은 그저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수의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먹의 목줄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먹이라는 글자와 발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색 결과 먹을 버린 주인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그 주인은 인근 마을에 사는 김 씨라는 남자였다. 김 씨는 평범한 외모의 중년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탕진했고 자신이 키우던 먹조차 짐처럼 여겼다. 최근 큰 도박 빚을 지게 되자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먹을 해변에 데려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한 건의 증언과 현장 증거 앞에서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동물학대 및 유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범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냉대하며 외면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악인 유형 A에게는 그에 합당한 최후가 찾아온 것이다. 먹은 한 건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한 건은 망설임 없이 먹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먹은 이제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먹은 한 건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준 존재였다. 먹과 함께 지내면서 한 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실감에 갇혀 살지 않았다. 매일 아침 먹과 함께 산책하고 따뜻한 햇볕 아래 함께 낮잠을 자고 먹의 천진난만한 행동을 보며 웃는 날들이 늘어갔다. 먹은 한 건의 다친 마음을 녹이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저녁 한 건은 먹을 때리고 처음 그를 발견했던 해변을 다시 찾았다. 노을이 물드는 해변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갑고 황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먹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고 파도 소리는 마치 행복의 창하처럼 들렸다. 한 건은 먹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먹아, 네가 날 살렸어. 정말이야. 한 건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하지만 네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너는 나에게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 먹은 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들어 한 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먹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그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감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 건은 먹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지금의 자신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먹을 통해 그는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었다. 먹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다. 한 건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고독을 벗삼아 살지 않았다. 오히려 먹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이해심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먹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먹은 몰라보게 건강해졌고 윤기나는 털과 총명한 눈빛은 이제 어엿한 진돗개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었다. 한 건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해변가의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근 마을에서 작은 애견 카페를 운영하며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한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변화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견을 다니며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한건은 먹과 함께 시에서 주최하는 유기동물 입양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넓은 공원 한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섰다. 옆에는 당당한 모습의 먹이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2년 전 저는 이 먹이를 해변 모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죽어가던 순간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먹이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마주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시선으로 먹을 바라보았다. 먹은 꼬리를 살랑이며 한건의 다리에 몸을 기댔다. 이 작은 친구는 저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유기동물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버려진 생명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대쉬 헛없이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건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유기동물 입양 부스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건은 연단에서 내려와 먹과 함께 부스 사이를 거닐었다. 그는 케이지 안에 있는 작은 강아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지만 한건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편안해지는 듯했다. 먹은 그런 한건의 옆에 든든하게 서서 마치 자신도 동참하듯 다른 유기견들을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공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한건은 먹과 함께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섰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개들의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한건은 먹의 등을 감싸 안으며 먼 수평선을 응시했다.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와 먹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이 되어 주었다. 마지막 햇살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가운데 먹은 문득 언덕 아래 공원을 향해 달려갔다. 그 뒤를 따르는 한건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먹은 뒤돌아보며 한건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들의 실루엣은 황혼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영원히 이어질 행복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더 이상 고독과 절망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만이 가득했다. 해변 모래 속에서 죽어가던 작은 생명이 한 남자의 손길로 구원받고 그 구원이 다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진정한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유기동물들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한 생명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